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100km 완주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도전, 내가 하나씩 깨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우중 시티런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푸아!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84주차 토요일 아침에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좀 비가 오거든요. 중랑천에 왔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확실히 이게 천이 비가 오는 날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물이 범람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천이 생각보다 이제 비 올 때 아시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 근데 또 그래도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놔도 이제 무시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통행하고 계시는 뭐라고 해야 돼? 통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랑천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은 아파트 단지 돌아보겠습니다. 비가 이 정도 온다고 원래 막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중랑천마저 쉬는 날이네요. 나도 오늘 쉬는 날인데 너도 쉬니? 나도 쉬거든. 그래서 아파트 단지 한 10km 정도 달려오면 어떨까 싶은데 단지 달리기가 진짜 하기 싫거든. 왜냐면 아파트 단지 도는 게 그 뺑뺑이를 계속 돌잖아. 그리고 그 뺑뺑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땅바닥이 진짜 이렇게 그냥 평지 땅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기 때문에 다리에도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아니다. 오늘 약간 단지 돌기도 할 겸 이렇게 좀 시티런을 해볼까요? 비도 오고 아마 밖에 사람이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절로 가면 창동 쪽, 저희가 제가 노원 쪽에 살거든요. 여기 넘어와야 중랑천의 창동인데 이 창동 쪽으로 한번 시티런 이름 좋네. 시티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주말 아침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하는 생각이긴 한데 그냥 오늘도 나가기 싫다. 오늘도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비가 와도 해야지 그런 바이브로 좀 전환해서 이렇게 밖을 나가면 이 밖에 나오면 비 오는 날 은근히 장점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비 오니까 원래 신던 러닝화가 아닌 오랜만에 꺼내보는 러닝화, 한때는 내가 이게 최고 좋았지 라고 생각해서 그 신었던 러닝화를 이제 한번 그 어떤 깊숙한 보물상자에서 꺼내가지고 너는 이제 좀 젖어도 되니까 그러면서 그 러닝화를 신고, 그리고 나가기 귀찮더라도 현관문을 딱 나오게 되면 좀 싫은데, 그리고 현관문이 아니고 이제 딱 살짝 이제 달려볼까 할 때 비 몇 방울 처음에 맞으면 이 내 체온에 그 비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움이 또 처음엔 싫거든. 그러다가 몸에 열이 조금씩 이제 열이 조금씩 붙으면서 이 차가움이 시원함으로 바뀝니다. 그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낭만의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깊숙한 보물상자에서 꺼낸 러닝화, 어쨌거나 웬만하면 예전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닝 러닝화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러닝화를 신는데
나는 마일리지가 끝장났다고 놔둬놨지만 생각보다 아직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신발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지금 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게스트 슈퍼 블라스트 2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조금 고민이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브룩스 하이페리온 맥스 3를 3인가 2인가 기억이 안 나요. 2인가 3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하이페리온 맥스를 제가 2 때부터 2 하나, 그다음에 3를 지금만 3컬레째, 그 다음에 요번에도 마일리지가 거의 1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닝화를 바꿀 시즌이다. 근데 또 하이페리온 맥스를 살까? 그런 고민. 왜냐면 이제 하이페리온 맥스라는 러닝화가, 특히 브룩스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브룩스가 주는 그들만의 올드 클래식 OG 스타일로 뭔가 그 감동이 있거든. 그들이 주는 감동. 그거는 브룩스를 신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그러니까 막 최신 기술의 감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어떤 OG 스타일. 우리는 역사가 100년이야 100년 된 김치 한 먹어보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룩스를 한동안 사랑하다 보니까 한 1년 넘게 거의 브룩스만 신은 것 같아요. 근데 카보나는 제외입니다. 카보나는 아무래도 대회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의 모든 거를 한번 다 뽑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카보나는 그 시대에 내게 제일 잘 맞겠다 싶은 카보나를 사요. 카보나를 사는 저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알파 플라이가 있고 브룩스란다. 그 아디다스 프로4가 있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어떤 속도의 비약 이렇게만 생각하면 알파 플라이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모델을 이렇게 한 번씩 신어보면서 달려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 알파 플라이를 신을 레벨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4분 후반대 러너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라는 것을 한 30km를 신고 뛰어보면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넌 아니야, 하차해. 그렇게 바로 알려주더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신고 도대체 이 알파 플라이 컨디션을 100까지 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신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왜냐면 알파 플라이 딱 진짜 30km 신으면 일단 그 말도 안 되는 탄성력 때문에 그 내가 쥐가 햄스트링이나 이런 게 평소에는 안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걸 컨트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 미드풋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미드풋 주자는 또 아니거든. 그냥 그때그때 그 느낌으로 좀 빨라지면 미드풋, 조금 체력이 빠지면 조금 더 중립풋. 그러니까 미드도 중립이지만 그 미드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드는 내가 봤을 때 좀 너무 앞중심에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중심 말고 중중심 거기까지는 또 내려왔다가, 그리고 또 너무 또 지칠 때는 가끔 힐풋도 했다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정형외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러닝 병원이죠. 러닝을 하는 스포츠 병원, 러닝을 하는 스포츠 병원이 아니고 러너들을 위한 정형외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정형외과에서 제가 달리기 이 자세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장경인대가 안 좋았는데 진짜 어째저째 풀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그래도 한번 조금 유명하다는 병원과 체크를 해봐야겠다. 근데 이렇게 신기한 게 그 정형외과는 갈 때 러닝화를 챙겨가야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러닝화를 딱 준비해. 그럼 옆에 딱 보잖아요. 병원 대기석에 딱 앉아있는데 근데 옆에 또 러닝화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병원 굉장히 낯설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걸 내 스타일인 걸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우리 남형범인가 남정형외과의 선생님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이 요즘에 막 유튜브도 나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게 뭐야 자세 이런 것들 뭐 체크받고 거기 이제 첨단 기계로 또 체크받고 하다 보니까 나는 아예 미드풋을 했다가 힐풋을 했다가 중간풋 했다가 그러니까 족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약간 이 보니까 미드풋에서 조금 뒤로 갔다가 다시 또 미드풋 했다가 약간 요런 스타일이다. 예.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때 저에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를 남정형외과 선생님께서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8이잖아요. 당신의 키에서 요번에 마라톤 뭐라고요? 서브4를 못했다고요? 예? 그때 첫 풀이었잖아. 서브4를 못했다고요? 당신의 키에서는 걸어도 서브4를 합니다. 예. 자, 한번 걸어보세요. 하더니 러닝머신에서 내가 걷고 있었어요. 자, 속도를 따따따따 올리더라고. 빠른 걸음이 막 나와. 자, 보시죠. 자, 요 걸음 속도만 걸어가도 서브4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키에서 이렇게 달리시면 됩니다. 기본 조깅 속도가 510은 나와야 돼. 약간 그래서 제가 그날 약간의 그게 좀 막 뭐 나한테 장난치는 것 같아서 웃기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약간의 어떤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난 내 신체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난 내가 타고난 이 어떤 가진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는가? 막 이런 다양한 생각, 그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달리기를 증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그러니까 뭐 사실 510을 약간 존투 스타일로 뛰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뭐 심박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히 풀고 달리면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510이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진짜 조깅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힘썼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 그 정도는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때 남정외과 선생님 말처럼 510은 조깅이 되어야 맞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피지컬 때문에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심폐 능력이 이제 이 발전하며 이 통해서 점점 성장했던 거지. 이게 막 키가 크다고 510이 조깅이 되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느낀 나의 물음표, 나는 이렇게 내가 가진 능력을 낭비하나? 이 느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느낌을 어떻게 찾다 보니 지금까지 그 제 고민의 어떤 뿌리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바이브가 뭐냐면 약간 그런 거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풀코스는 뛸 수 있다. 그게 제 지론이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일단 키가 크고 작고 덩치가 크던 작던 다 필요 없이 인간이란 동물 자체가 달리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 중에 하나잖아요. 패시브가 달리기야.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어떤 능력치 중에 이 사람은 원래 마법사야. 마법을 써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그거야 힐러야. 그럼 이 사람은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특성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달리라고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현대사회에서 살다 보면 달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은 타고 태어났으나 달릴 일이 없어. 우리가 뭐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잠깐 한 번씩 달려보지 언제 달려보겠습니까? 체육대회 막 그 예전에 막 천군 백군 막 이겨라 그래서 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체육대회 같은 데에서 나 좀 달려보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다 카드만 뭐 애들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 방해된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최근에 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봤지만 정말 요즘 교육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사람 생각 다 다르니까 그냥 제 생각은 저의 의견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약간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물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큰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만의 어떤 인생의 역사 그런 걸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있잖아요. 지금 해라 하면 못하는 감정들, 그때 했던 운동의 그 기쁨, 그리고 그때 했던 내가 뭐 축구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운동 능력을 한번 발휘라도 해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르겠어. 내가 요즘에 뭐 초중고를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뭐 뉴스나 뭐 이런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거의 일절 안 하고 공부만 시킨다더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타고난, 일로 가볼까? 타고난 특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상상하는 동물은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는 동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그 어떤 살아남기 위해 선대가 알려준 어떤 그런 뭔가 지금 이런 건 해야 된다 정도의 어떤 공부는 하고, 기본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 잡는 방법은 배우지만 결국에 무엇을 하든 그 도구를 갖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경험으로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 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근데 약간 물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공부라는 경험을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다 때리 부숴라 그런 뉘앙스인 거는 나는 알겠긴 한데, 근데 그 공부라는 도구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인계이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줄 때 시간이라는 게 참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또 안 시킬 순 없어. 쟤도 하는데 얘를 안 시키면 니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뭐 먹고 사노? 이 걱정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제 생각도 틀렸을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공부 이런 것들 평생 살면서 크게 하지 않았지만 또 크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약간의 그 미련이 이제 좀 이렇게 30이 넘어가면서 있다 보니까 어떤 삶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평생 안 읽었던 책을 꺼내갖고 책을 보면서 사색을 하고 약간 요런 패턴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또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안 해가지고 이제 와서 좀 내가 좋아하는 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좀 대화가 멀리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런 타고난 특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사람은 달리는 동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이틀 3일 울트라 마라톤이, 내가 이제 역사를 조금 보니까네 울트라 마라톤이 기본값이더만. 뭔 말인지 아시죠? 울트라 마라톤을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했더만, 예전 그 조상들은. 왜냐면은 뭐 토끼를 하나 사냥하더라도 우리가 토끼보다 빠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흔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울트라 마라톤을 하는 거지. 한 3일 막 이틀 계속 쫓아가. 그러면은 이 토끼가 인간에게 질려버려. 와, 이제 나는, 그러니까 토끼는 이렇게 땀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토끼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시니까. 근데 인간은 땀을 배출하면서 열을 조절해가지고 계속 쫓을 수가 있는 이 패시브가 있다 보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지. 니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다 보니까 그 토끼가 이제 저 한 며칠 뒤에 기절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 못 가겠다.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담배 한 대 줘라. 그거 알죠? 뭐 담배 한 대 피고 바로 그 끝나는 그 옛날 신세계 담배 한 대 줘라. 그런 느낌으로 토끼가 지지를 치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처럼 인간의 원래 천성은 달리기 위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 속도나 빠르고 느림은 사람만의 어떤
그 신체 능력에 따라 그 종 중에서도 뭐 치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치타가 빠르고 저 치타가 빠르다 보면 뭐 그 무리에서 제일 빠른 치타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치타는 빠르다. 이거를 우리 아시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오래 달린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치만 지금 내가 오래 달려보니까 뭔 개소리야. 오래 안 달려지잖아. 이 와이리 힘드노.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까도 말한 학교랑 좀 연결되는 건데 그 우리가 타고난 패시브를 너무 뭉개고 살다 보니까 저도 달리기 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짜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진짜 신호등이 깜빡깜빡하지 않은 이상은 달릴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앉아있을 일이 많죠. 저는 공부를 해서 앉아있진 않았지만 PC방 의자에 오래 앉아있었거든. PC방 의자 그리고 너무 편해요. 밤새도록 게임해도 의자가 불편해서 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PC방 대단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풀 마라톤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물론 그 도전이 그렇게 쉬운 도전은 아닐 거예요. 예, 조금은 힘들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조금은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달려야 되지? 그러나 지금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나 그 결승선 풀 마라톤 결승선을 피니시하는 그 순간의 그 영광 같은 순간에 뭔가 내가 이겨낼 것 같은 그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이렇게 악마의 목소리로 방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왜 하지? 이런 게 싹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풀을 뛰고 도착하는 사람 치고 달리기를 평생 끄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진짜로. 풀 마라톤 정도까지 내 끈기와 내 인내로 완주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웬만하면 이 달리기의 장점을 깊게 이해해서 평생을 아마 달릴 겁니다. 물론 뭐 저처럼 이렇게 매일 달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살을 빼야 돼? 그럼 달려야지. 뭐 해야지? 그럼 달려야지. 그러니까 이 달리기라는 자체가 몸에서 이제 자동으로 나와. 그러면서 또 뛰다가 힘드네. 예전에 내가 풀을 뛰었었는데 하면서 이 체력 저하된 나의 그 모습에 좀 실망을 하면서 또 좀 뛰어보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신호를 좀 바꿔야겠네. 자, 현재 4km 뛰었고 아까 중랑천에서 요렇게 뛰어서 저 동네 한 바퀴 돌고 이 동네 한번 쑤시고 다시 신호에 섰습니다. 예, 뭔가 시티런 그래도 뭐 그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토크할 수 있는 게 참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살살 또 6km 정도 토크해 보시죠. 예. 토크. 요즘에 이렇게 매일 카메라를 드니까 뭔가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인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묘하게 카메라를 들고 싶단 말이지. 근데 뭐 할 말 없으면 오늘 영상은 그냥 찍다가 별로면 오늘 하나 정도는 제끼자.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업로드 된 거는 목요일 금요일 영상이 업로드가 된 거고 그다음 일요일에 토요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렇게 하루 정도의 그 안전 마진이라는 거를 제가 또 그 주식하면서 배웠거든요. 안전마진이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제 투자하고 싶어. 근데 이 삼성전자가 내가 이렇게 밸류를 보니까 이 회사의 뭐 가치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좀 따져보니까 이 회사는 예를 들어 한 주당 5만원이면 되겠다. 근데 이 내가 5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5만원이 아니면 내가 조금 돈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원이면 되겠다 했을 때 안전 마진을 한 2만원 정도 두고 그럼 이 회사가 3만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사야겠다. 그러면 사면 내가 생각한 5만원과 실제로 내가 보유한 3만원짜리 주식에서는 2만원이라는 안전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실히 잘 말했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주식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반년 됐나? 한 2월부터 했으니까 한 반년 동안 달리기도 하면서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사람들이 댓글로 가끔 넌 소질이 없다. 저 처음에 투자할 때 완전 팬덤 투자를 했거든. 팬덤 투자,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만 투자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소질이 없는 거다. 그래서 또 소질이 없다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또 공부하고 달리고 공부하고. 투자를 공부하게 된 또 이유가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딸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나만 내 입에 풀칠하고 다영이만 다영이 입에 풀칠하고 하는 정도의 삶을 만족하면서 생각보다 살면서 돈을 조금 남들보다 덜 쓰고, 그리고 덜 일하고 이렇게 달리고 즐기자. 약간 그 욜로족 아시죠? 욜로족. 약간 욜로였어. 욜로인데 이런 욜로족도 딸이 딱 태어나는 걸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뭐든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없어. 지금 당장에 갑자기 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돈 나가는 걸 조금 더 줄이자. 그것만이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선택해서 예전보다 뭐 소비를 막 하던 것들, 그 뭐 예를 들면 뭐 커피라든지 이런 가벼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조금씩 줄여가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상상처럼 완전히 줄여서 살아보자. 또 그게 잘 안 돼. 가끔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 시켜야죠. 인생 한번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치킨값이 나중에 또 나를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 치킨 때문에 살지 못하는 내 낭만은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정도 참았으면 치킨 하나는 괜찮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 소비보다 조금 줄인 거지 완전히 막 타이트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원래 마인드가 좀 덜 쓰면서 내 시간을 더 만들자,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순간 또 그런 게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진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누군가는 나를 한심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옛날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보면 꽁으로 그렇게 많이 벌지를 않아.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요. 그 많이 버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39이잖아요. 점점 각자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일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그 일만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자율로 돌아가겠다. 그 중에 몇이나 될까? 내 친구들 중에. 제가 보는 시선은 좁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랬을 때 다들 그걸 그만두고 싶어 하지, 이거를 계속 나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있겠죠. 세상에 너무 많겠지. 그렇지만 이제 내가 본 내 세상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쓰면서 오히려 나를 위해 살자, 뭐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이런 형태의 내가 된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사람마다 각자의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막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적당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돈을 더 줄게, 일을 더 해라 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덜 받고 일을 좀 덜 하겠습니다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주말 근무를 만약에 해요. 그럼 주말 근무가 대신 와서 하면 주말 수당을 받을래? 아니면 대체 휴무를 받을래? 하면 저는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휴무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막 죽도록 배고파 보지 않아서 이런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딸을 보니까 그래도 안전마진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도 뭐 이렇게 딸을 키우면서 그니까 막 엄청 막 이렇게 잘해줄 수는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상 많이 벌어놓은 게 없는데. 그렇지만 딸을 위해서 딸이 약간
그래도 너무 부족함 없이는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줄이자. 조금 더 줄여 쓰고 그 다음에 투자 공부 요런 거. 왜냐면 요즘에 돈 복사가 된다는데 막 그 사람들 그래. 근데 난 돈 복사에 호기심이 갔던 게 아니라 뭔가 돈을 적금처럼 모을 수 있다는 것에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간 거였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 전에도 뭐 적금 이런 거 별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욜로족이라서 진짜 있는 게 하루 벌이 하루 살고 하루 조금 아껴 사서 내일 조금 남겨놓고 약간 그 정도였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안 된다 해서 끄는 사슬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어. 주식. 근데 이 주식을 남들은 이제 뭐 이것도 나쁘고 좋고는 없어요.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막 들어가잖아.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막 돈이 복사된다고 막 사람들 불을 타고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열광을 제가 또 의심이 많아요. 그걸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보다 좀 안전한 데가 어딜까 공부를 하면서 찾아서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예전에 제가 팬덤 투자를 했던 거기가 있으면 걔는 살리고 아닌 애들은 좀 빼고 그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돈을 잃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벌면 좋지만 근데 지금의 제 상태는 내가 어차피 그게 큰 돈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쓰고 모은 돈이 잘 보존돼서 그래도 그게 이자가 따박따박 조금씩 붙기를 희망하며 그냥 옛날 어떤 사람들이 적금을 볼 때 느끼는 그 어떤 몽글몽글함 정도 느끼면서 하는 거지. 근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늘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비도 오고 또 그렇게 막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말고 시티런을 하러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바꿔서 했는데 결국에는 남의 동네 아파트를 돌고 있습니다. 몸이 신기해. 뭔가 새로운 걸 탐험하는 거를 경계를 하나 봐. 그냥 방금 한 바퀴 돌아본 거기가 몸이 익숙해지니까 바로 방금 한 바퀴 돈 그 거리로 내가 토크에 집중할 때 몸이 자동으로 따라가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도 인간은 뭔가 몸에 DNA 박혀있나 봐. 웬만하면 하지마, 죽는다.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을 거잖아요. 저 절벽에 가면 호랑이랑 싸울 수 있어 해서 막 갔어. 호랑이랑 싸워봤는데 졌어. 그럼 죽는 거잖아. 그게 새로운 도전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경계하라. 그게 우리 DNA에 뭔가 박혀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지금 5km 뛰었고 조금 더 뛰면서 오늘의 사색은 좀 낭만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비도 오고 하니까 낭만에 대해서 사색을 좀 하면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뛰다가 낭만 커피숍 뛰다가 갑자기 보는데 낭만 커피숍이 보이네. 낭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바로 낭만 커피숍이라는 게 제 눈에 들어왔네요. 어쨌든 여기 지금 길을 잃었어요. 그래, 길을 조금 더 돌파해보자 하자마자 길을 잃은, 어쨌든 집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우측으로 다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동네를 좀 잘못 더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자, 이제 현재 7km 더 가는데 약간 뭔가 공원 같은 데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도시에서 한 블록 내려가니까 공원이고, 요 밑에가 이제 중랑천이구나. 근데 그 길 감각을 잃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 동네인지 밑으로 가는 게 우리 동네인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맞나? 하두 후후후. 보자. 잠깐 스탑. 여기가 어디죠? 어쨌든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일단 내려가 보자. 아닌가? 아, 긴가민가 하네요. 예. 길을 긴가민가 해. 여기가 어디지? 맞겠지. 저쪽이 맞겠죠. 예. 긴가민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길을 좀 잃었을 때 또 느끼는 낭만 아니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와, 근데 길이 진짜 예쁘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중랑천에 못 내려가니까 여기 길을 찾았습니다. 중랑천에 붙어가지고 달릴 수 있는 여기 길. 신기하네요. 이런 게 있는 게 살면 처음 알았어요. 여기 산지가 그래도 한 이제 2년이 다 됐는데 요런 길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더울 때 이런 그늘 밑에서 중랑천 달리시는 분들 달리면 좋겠네요. 나만 아마 몰랐겠지.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나만 몰랐겠지. 아, 이렇게 하면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건가? 설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다리를 넘어야 되거든. 그렇지. 일로 하나, 둘. 여기 다리가 연결됐네요. 그리고 여기는 안 막혀 있네. 그래서 어르신들 운동하시고 하시네요. 하나, 둘. 그리고 지금 비가 그쳐서 물도 강수량이 좀 빠져가지고 여기 위험해 보이진 않아. 아, 여기 막혔네. 아, 다시 돌아가야 되네. 아, 오마이 씨. 그래도 그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 분들이 노고를 표하는 거를 그거 하진 말자. 예, 그 거스르진 말자. 다시 돌아가면 되지. 예, 돌아가면 됩니다. 어차피 몇 킬로 안 남았는데 딱 맞지 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또 제가 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는 타고난 DNA가 있기 때문에 풀 마라톤까지는 일단은 겁내지 말자. 다 할 수 있다. 진짜로 내 의지만 있다면 진짜 다 할 수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대신 이제 뭐 서브3나 속도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좀 타고남에 대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아까 처음에 남정혁과 이야기했듯이 서브4도 못했던 사람이 3시간 15분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는 있다. 지금까지. 그리고 다음 도전에 내가 만약에 싱글이 되고 서브3가 된다면 그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같이 나약한 사람도 노력하면 여기까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도 지금 육아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누군가는 저건 못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622km 종주. 그렇지만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622를 해야 되는데 622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내가 다시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이제 육아 턴이 생긴다면 일단 울트라 마라톤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100km 다시 몸 올리고 계속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그 다음 20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100km 완주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도전, 내가 하나씩 깨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하다가 생각나는 게 진짜 남정외과에서 진짜 그렇게 막 빌빌대고 510이 조깅이 안 된다고 혼나던 시절, 그 시절을 지나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토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에게 뭐 제가 가진 그런 기록들, 돌파했던 것들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이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거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누구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근데 진짜 저는 부상 맨날 당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왼쪽 족저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다시 달리기 거리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졌더라고요. 육아하면서 3km, 5km 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오른쪽 쓰개건이 또 조금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조금만 무리하거나 컨디션에 어떤 지장이 생기면 몸이 바로 아파버려. 그래서 저는 절대 타고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망스럽거든. 조금만 뭐 하려면 다쳐. 야, 이제 조금 올라가려 하는데 또 다쳐. 막 그런 아픔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느낌 알지? 상처가 난 데에 계속 그 빨간색 그 약 알죠? 빨간 약? 그거를 바르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좀 할라 하면 다치고, 좀 할라 하면 아프고, 좀 할라 하면 뭐가 오고.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참 울트라 마라톤을 좋아하는 게 그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유일하게 울트라 마라톤에서 또 배운 가르침이 절대 걷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걷지만 않으니까 어쨌든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도착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무리 다치고 뭐 해도 계속 다쳤네, 조금 쉬면서 천천히 뛰어올지언정 앞으로 계속 간다. 그리고 너무 큰 부상이 당해서 6개월이 정도나 막 만약에 쉬어야 되는 상황이 와도 계속 저는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끈을 아마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제 성격상 지금 요즘에 제가 지금 파이팅이 올라온 지금 이 성격상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어디죠? 우리 집을 넘어왔네. 잠깐 이쪽으로 가자. 왜냐면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야 되거든. 다리를 넘어와 버렸네. 저쪽 다리에서 넘었어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저보다 실력 좋은 분이든 저보다 실력이 좋지 않든 저랑 실력이 비슷하든 모두 다 각자의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계를 깨보자. 쟤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해보는 거지. 이게 위가 되잖아. 위. 혼자에서 함께가 되잖아요.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혼자서 소수로 이렇게 여러 명의 소수로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단체가 모이니까 군인이 되고 군대가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그렇듯 인간은 결국에는 맨날 저는 이렇게 혼자 뛰고 이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러닝 크루를 나가서 달리자 이런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그 유대라는 게 다 끈으로 조금씩 묶여 있어야 우리가 결국에는 더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다리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길이 없네. 저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집을 못 갑니다. 앞에 놔둬놓고 들어가질 못해. 자, 현재 8km 8.33. 자, 길을 찾아서 가보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알바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알바. 그 알바가 뭐냐면, 울트라 마라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알바가 이제 울트라라는 그 마라톤이 거리가 길잖아. 그러다 보면 길을 잃는다고. 사실 풀 마라톤에서 길 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40km 통제 다 해놓고 그 사람들 다 알려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그 100km부터 시작하는 50 대회도 있지만 그 대회부터는 생각해보세요. 50km, 100km 이런 거리에서 이렇게 뭔가 모든 걸 통제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거지, 주최사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각자가 알아서 찾아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각자가 알아서 완주를 해야 되는 거야. 중간중간 CP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CP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지. 포켓몬스터와 같은 거야. 여기 다음 CP에 망나뇽이 있다는데 망나뇽 잡으러 가자. 진짜 그렇거든요. 다음 CP 오뎅탕 나온단다. 자, 오뎅탕 먹으러 가자. 오뎅탕 먹으러 가자. 자, 5km만 버텨와. 오뎅탕이다. 그렇게 해서 포켓몬 오뎅탕 획득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CP에는 예를 들어서 순대가 나온단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어떤 그 포켓몬 사냥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다렸다 건너겠다.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 길을 잃어서 다시 이 대회장 길로 돌아오는 거를 그 차액같이 길을 잃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뛴 거잖아. 그러면 그 더 많이 뛴 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알바했다고 해. 그러니까 난리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뛰다 보면 100을 정확하게 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20km도 뛸 수 있다는 거죠. 길을 잃으면서. 그게 알바의 개념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동네에서 몇 미터 벗어나지 않은 동네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왜 나는 동네에서 맨날 뛰던 주로만 뛰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모르는 건가. 그렇지만 오늘 비가 와서 완전히 새로운 낭만을 배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현재 9km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 다리를 넘으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도 길치긴 해도 방향 감각은 있나 보다. 이쪽쯤이었는데, 이쪽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니까 길이 여기가 맞네요. 자, 이제 1km 남았습니다. 야, 길 찾으니까 여기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표지판을 보고 감각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또 물어봐야 했겠죠. 근데 오히려 길을 완벽하게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달리는 게 또 한편으로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휴대폰이 정보 제공을 워낙 많이 해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이 뇌를 굴려보려고 하질 않잖아.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휴대폰도 없는 날 길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마들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처음 와갖고 길을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옛날에 그랬거든. 서울 처음 왔을 때 진짜 서울을 처음 와갖고 전철을 타야 되는데 서울역에서 전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에서 와가지고 길을 모르겠네. 이 전철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타는 거 맞아요? 하면서 명동 가려면 우회 가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 그리고 물어보고도 무섭잖아. 전철 탔는데 물어봤는데 전철을 이거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럼 전철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그럼 들어가서 전철 안에서도 그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이 세 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나라는 사람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믿지만 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방어 심리가 3단계 정도의 락을 풀어야 이 완벽하게 좀 열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여기 보니까는 바리게이트가 잠겨있죠. 여기 잠겨있네. 아직 우리는 달리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1km 남았어요. 1km 신호 바뀌고 또 1km 완전히 우리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끝내시죠. 오히려 이렇게 달리기 안 하고 토크만 주구장창 하니까 영상을 좀 더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이야기 하다가 말한 것 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아까 하다가 만 거를 수습하자면, 그래서 막 맨날 카메라 요즘에 매일 이제 업로드를 하니까 들고 가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내가 할 말이 있을까? 뭐 어떤 우리 동무들과의 소통에서 내 어떤 바이브로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까? 뭐 예전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달렸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함께 가야겠다, 함께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켜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영상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제 스타일상 또 모르죠. 말만 많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맨날 하는 건데, 이렇게 막 맨날 들고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운동하고 오늘도 운동하고 오늘도 운동하는 모습을 그래도 좀 담아놔야지 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찍지만, 오늘은 뭐 할 말이 있을까 이렇지만 또 막상 카메라를 들면 또 설레이게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신기하다. 특히 오늘 좀 그랬거든.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촬영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2주 정도 되니까 내가 뭐 초보로서
이렇게 누군가 초보인데 현재까지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웬만하면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실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리뷰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길도 가는 길만 가고 음식점도 가는 데만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옷이 한번 마음에 들잖아요. 바꾸지를 안 해. 그냥 빨아 입고 계속. 이건 아까 말한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렇습니다. 성향이. 그러니까 맨날 다영이가 집에 운동복이 이래 많은데 왜 그것만 입고 다니노? 최근에 맨날 모자를 똑같은 것만 쓰니까 좀 바꿔 쓰라 해가지고 한번 바꾼 거거든요. 집에 있는 다른 모자로.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운동복이나 이런 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질 않기 때문에 내 경험이라는 게 유일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러닝화였거든. 그래서 러닝화 리뷰는 가끔 올리죠. 근데 다른 거는 웬만하면 특이사항 안 생기면은 올릴 리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근데 이제 달릴 때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들을 보시면 웬만하면 다 괜찮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찮으니까 제가 주구장창 쓰고 입고 하는구나.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름에는 러닝 조끼 진짜 무조건. 근데 다른 조끼는 안 입어봤으니까 살로몬 진짜 추천드립니다. 포켓 좀 많은 살로몬 있잖아요. 뭔가 더울 것 같아가지고 너무 포켓이 없고 물통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조끼 말고 뒤에 좀 가방 형태로 약간 뭔가 내가 실을 수 있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덥지 않냐 이러면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살로몬 옛날에 포켓 이거 물통 2개만 있는 것도 써봤고, 지금 울트라 마라톤 나간다고 이렇게 가방이 있는 이게 아마 살로몬 프로 몇 포켓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제일 포켓이 많은 프로였어. 프로를 사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그게 좀 경량화가 되고 좀 소재가 좋아요. 그래서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로라고 쳐보면 아마 나올 거야. 풀 네임이 잘 기억이 안 나. 살로몬 뭐 스킨 프로 몇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를 주머니 많은 거 최대한 그걸로 사십시오. 예. 그러면 이거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써요. 내가 둘 다 사용해 봤는데 그게 포켓이 적다고 더 시원하고 그러지 않아. 둘 다 좀 답답하고 불편한 건 똑같아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수납 역할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게 낫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순간부터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벨트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나는 약간 벨트에서 이렇게 물을 꺼내서 먹고 다시 넣고 이게 진짜 불편하더라고. 진짜로 뛰는데 뭔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1분 1초를 다투는 레이스를 하지도 않지만 뭔가 귀차니즘이 많아서 그런가? 요 행동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타닥 빠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이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고무 달린 주머니 안에 물통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고무를 이렇게 막 펼쳐가 그걸 꺼내가 마시고 다시 또 그 고무 안에 넣어야 되잖아. 그 행위가 진짜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벨트를 하면 조금 더 달릴 때 편하긴 한데, 그래도 요게 훨씬 더 바로 타닥 끝. 물 마실 때 보세요. 탁 끝. 탁 끝.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워도 이렇게 이것만 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웬만하면 거의 조끼를 입고 달리는 영상이 많을 거예요. 제가 10km 미만에서 5km 러닝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조끼는 다 입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매일 뛰기 때문에 수분이 떨어져서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면 부상이 온다라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중에 또 하나라서 이온 음료나 물을 꾸준히 먹어갖고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왜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내 몸 방어를 무지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어느 순간 안 아플 때가 있거든. 안 다치고 실력은 늘고 있고 내 몸은 막 무적 같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러다 또 다쳐. 그럴 때는 또 강하게 다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내일은 목욕탕을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 의무예요. 의무교육 목욕탕. 자 10km. 자 오늘 10km 638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렇다. 저는 이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거 끼고 달리는 게 버릇이 되다가 대회 나갈 때 이제 이거 벗잖아요. 날라가. 손오공 이런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격투기 수련할 때 모래 주머니 차고 있잖아. 그러다가 그 모래 주머니 풀면 날라가잖아. 약간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 날씨 풀리면 진짜로 내가 이거 벗으면 다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오늘 좀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뭔가 낭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두서없이 오늘도 좀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 매일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내가 2주 정도 매일 컨텐츠를 찍으면서 이거는 리뷰입니다. 개인적인 리뷰인데 2주 이렇게 찍어 보니까 무언가 나란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수다 떠는 정도의 컨텐츠만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없어요. 리뷰하고 뭐 정보를 전달하고 막 그런 능력은 없어. 그냥 수다 같이 떨면서 마인드셋 내가 요즘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그 컨텐츠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최대한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약속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카메라라도 옆에다 이제 들이 또 대야 제가 또 열심히 또 달리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왕 하는 거 같이 성장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메시지를 계속 남기고자 이 모든 멘트 안에서 그래서 녹이려고 개인적으로는 수다를 떨면서도 그런 생각을 깊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깊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까 말한 의무교육 목욕탕을 꼭 가야 돼요. 제가 목욕탕을 처음에 출산하고 한 2주 안 갔거든. 근데 3km 5km만 뛰어도 피로가 잘 안 풀려. 그러니까 목욕탕을 가야 됩니다. 내일 제가 힐링 조깅하면서 목욕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하시죠. 그럼 안녕. 어차피 내일 또 보잖아. 안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해요 바카스.